지금 애플이 가장 삼성한테 이 CIS를 소니에서 뺏어가지고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미국의 공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미 했던 거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바로 선단 공정이 안정화되어 있는 공정을 써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이 항상 문제라고 얘기하는 수율 문제가 좀 더 나아요. 좀 덧붙이자면은 요즘에 여러분 요새 애플 카메라하고 삼성 카메라 말 많은 거 아시잖아요. 좀 요즘에 갤럭시가 더 잘 나온다는 외력, 네, 외력. 이 카메라 기능이 앞섰다는 것들이 현재 고객들은 증명이 됐죠. 그러니까 애플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전 삼성전자 연구원이셨죠. 박준영 대표님 모시고 최근에 또 삼성전자 그리고 또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다양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전에 또 삼성전자 또 계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요즘에 이제 삼성전자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은데 네. 좀 그래도 가장 좀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좀 모셨거든요. 요즘에 어쨌든 그 국장 투자하는 네. 거에 대해서 다들 좀 많이 좀 예전보다 좀 괜찮아졌죠? 좋아졌고 맞아요. 그리고 네. 앞으로 더 잘 된다 이런 거에 베팅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장 눈이 가는 게 삼성전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좀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좀 우호적으로 네.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외국의 그 소위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죠. 삼성전자하고 좀 손을 많이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애플도 지금 삼성전자하고 뭐 같이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애플은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삼성이나 애플이랑 그 아이폰이랑 갤럭시 가지고 소송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난리 아니었고 애플도 이제 까봤더니 대부분 아이폰 부품의 3분의 2가 삼성 건 거예요. 네. 그래서 탈삼성을 아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특히 2014년도 애플이 이 소위 얘기해서 TSMC랑 삼성한테 어떤 사람한테 수주를 줄까 이런 거 고민하다가 2014년도에 소위 애플 아이폰 7부터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시스템 반도체 그것을 TSMC로 몰빵을 해요. 네. 그러면서 애플은 탈삼성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부품사도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같은 거죠, 디스플레이 같은 거 네. 그런 걸 다 하다가 그러다가 엄청나게 삼성이 애플로 대부분 끊겼죠 부품들이. 근데 이제 실제 현재에서 애플에서 이제 뭐 어떤 거 수주를 주려고 한다 결정이 났냐라고 하면은 여러분 휴대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아시죠? 애플 카메라, 애플에 들어가는 크게 뭐 동그라미 세 개 있잖아요. 네, 그거 같은 거에 얘기하는 소위 CIS라고 합니다. CMOS 이미지 센서, CIS고요. 카메라인데 반도체가 만듭니다. 반도체가. 현재 지금의 CIS의 F의 주로 수주, 그다음에 전체적인 CIS 카메라의 어떤 비율은 보통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메모리 시장을 2천억 달러. 네.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4천억 달러 보시면 돼요. 2대1, 1대2죠 항상. 네. 그 4천억 달러 중에서 CIS가 보통 5% 정도 됩니다. 5%. 한 200억 달러 정도? 그렇죠. 200억 달러. 그 중에서 절반 정도가 그 소니가 점유를 하고 있어요. 100억.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통 15%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50대 15 정도 돼요. 네. 근데 여기에서 봤더니 일단은 지금 애플이 가장 삼성한테 이 CIS를 소니에서 뺏어가지고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아니 뺏어서 조종을 하겠죠. 일단 미국의 공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떤 면에서 애플이 그동안 트럼프 말을 하나도 안 들었어요. 네. 안 들다가 안 돼 들어야겠다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트럼프한테 더해서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에 내부 미주계 미국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할게라고 하는 발표를 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삼성이 있는 팹인 텍사스 쪽에 네. 보시면 20세기 끝말쯤에 오스틴이라는 데에서 팹이 생겼고 그때가 바로 애플의 메모리 여러분 애플 폰에 맨 처음에 들어갔던 조그만 카드 같은 거 있어요.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 카드가 있는데 그 생산을 위해서 처음에 세워졌고 그 다음에가 이제 애플 파운드라는 데가 세워졌다가 이제 그게 좀 애매해졌고요. 수주 뺏기면서 그 다음에가 이제 삼성이 욕심을 내 가지고 2022년에 짓는 게 테일러 팹이라고 요즘에 짓는 거 있어요. 그게 이제 뭐 테슬라 수주 받았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애플은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파운드리라고 해서 수주받는 반도체 그중에 반도체 이름은 CIS 그것에 대해서 수주를 삼성한테 준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 얼만큼인지 예상은 안 되는데 제가 대충 생각해 보면 똑같아요. 아까 보시면 4천억 불에 5%니까 200억 불, 200억 불에 100억 불이었다가 삼성은 지금 한 34억 불 정도 되겠죠. 네. 근데 한 100억 불까지 줄 수는 없으니까 한 30% 준다고 봤을 때는 50억 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충 생각해 보면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 50억 불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지금 테슬라 수주를 23조 정도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달러로 바꾸면 보통 200억 달러인데 그게 8년이기 때문에 연으로 보게 되면 그게 보통 30억 달러 잡아요. 네. 그러니까 30억 달러 정도 잡으니까 요게 좀 더 클 수 있어요.
50억 정도나 30억 정도 수준이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수준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여기가 좀 더 유리한 게 일단 카메라라고 해서 좀 더 삼성이 이미 했던 거예요. 이미 했던 거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바로 선단 공정이 안정화되어 있는 공정을 써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이 항상 문제라고 얘기하는 수율 문제가 좀 더 나아요. 그렇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신규 공정이 아니다? 신규 설비 투자가 안 들어가니까 생산비가 안 들어가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율이 높으니까 생산 단가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테슬라 수주보다는 좀 더 돈이 더 될 것 같아요. 네, 이 그러니까 생각이 어찌 보면 삼성전자도 갤럭시를 만들면서 똑같은 부품들을 뭐 이미 만들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품을 약간 경쟁사기 때문에 일부러 안 쓰는 것도 있었을 거고, 뭐 네. 소니도 뭐 실력이 있으니까 뭐 애플이 그쪽으로 그렇죠. 밀어주다가 네, 맞아요. 트럼프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물량을 좀 주는 거다. 그것도 있고 좀 덧붙이자면은 요즘에 여러분 요새 애플 카메라하고 삼성 카메라 말 많은 거 아시잖아요. 좀 요즘에 갤럭시가 더 잘 나온다는 외력, 네, 외력. 애플 그동안 뭐 했니? 뭐 이렇게 나왔고 삼성 그 폴더 7 인기 많은데 네. 상이 탈이 있는 데에다가 그림 그려가지고 옷을 막 그린 다음에 이거 사진으로 바꿔줘 하니까 옷이 입혀져요. 그러니까 그걸 보던 애플 유저가 난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우리 옛날부터 됐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기능 네. 같은 게 소위 AI 기능이죠. 네. AI 기능이 탑재된 것까지도 포함해서 이 카메라 기능이 앞섰다는 것들이 현재 고객들은 증명이 됐죠. 그러면 이제 애플도 그런 거에 대한 서비스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뭐 떼가지고 미국에 투자한다는 여부도 있겠지만 카메라 기술이 실제적으로 앞서있다는 게 현재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애플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아이폰도 어찌 보면 주요 고객인데 삼성한테는 그렇게 돼야 근데 되겠죠. 그 안에서 인위적으로 약간 조금 뭐 점유율이 내려갔던 것들이 회복이 되면 뭐 꼭 뭐 HBM 아니더라도 삼성전자한테는 좀 상당한 좀 실적 개선이 된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것도 뭐 네. 미비한가요? 아직 그 전체 매출에서는. 일단 미비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크게 잡아서 50억 불이다. 네. 그럼 보통 영업이익을 삼성이 아주 비싸게 수주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20%일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면 보통 아주 많아야 정말 많아야 보통 1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1조. 그러니까 그 저기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통상 분기별로 한 8조 원 정도를 해야 되거든요. 보통 네.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지금 완전 망해가지고 그렇긴 하는데 파운드리가 지금 분기당 적자가 아시다시피 보통 마이너스 2.5조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 2분기 때 보시면은 뭐 전체적으로 아주 망했었는데 도움은 될 거긴 할 것 같아요. 근데 1년에 1조기 때문에 분기별로 보면 2,500억이죠. 네, 그러니까 아주 많지는 않다. 근데 이제 이미 근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 버렸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이미 그게 올라와 버렸지 않나? 그 두 건의 수주를 보고 우리 투자자분께서 너무 기다렸던 거죠. 네. 우리 전 국민의 40, 뭐라도 하나 좀 나와라. 네, 40%가 네. 그러니까 투자자의 40%가 삼성전자 다 갖고 있다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너무 오르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런 호재는 이미 충분히 가격에 반영이 된 것 같다. 라고 좀 봅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운드리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네. 뭐 애플도 어찌 보면 이제 TSMC 쪽으로 많이 물량도 몰아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찌 보면 같이 협업 관계로 네, 뭐 네, 차세대 칩 같은 것들이 삼성전자로 뭐 수주를 해준다 하면은 뭐 아마 또 확 올라갈 텐데 그럴 네.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지금 이제 뭐 저희가 이미 아시는 그래서 같이 얘기도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 수주를 받았다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네. 애플의 어떤 아주 메인 칩은 아니지만 카메라 칩도 받은 것도 대박이죠. 근데 한두 개 정도의 빅테크에서는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하셨다시피 애플의 추가 AP를 네. TSMC가 경합해서 만들 수 있느냐? 이건 이제 가능성이 많이 없긴 해요. 이건 가장 떨어진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싶어하는 퀄컴이죠. 네. 퀄컴이 떠난 이유는 아시겠지만 바로 GOS 사태. 네, 엄청난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칩 성능이 안 좋은 것을 고객들이 게임을 할 때, 네. 게임할 때 용량 많이 쓰니까 이것에 그 GOS라고 얘기하잖아요. 게임할 때는 다른 거 성능을 죽여버려야지. 거기 고객들을 속였다가 당했죠. 네. 그래서 그때 4나노짜리 칩 삼성 파운드리 하다가 퀄컴이 떠나버렸죠. 그래서 지금 퀄컴도 TSMC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퀄컴 입장에서는 지금 돈을 많이 물고 있어요. 아니, 자기도 이제 돈을 많이 내고 있죠. 근데 그 내는 비용을 또 삼성이 물기도 있긴 한데 하여튼 퀄컴이 돌아오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여전히 확인하고 있고 테스트 같은 건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젠슨왕이 HBM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젠슨왕도 삼성을 두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요. 왜냐하면 선단 공정을 할 수 있는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TSMC와 삼성밖에 없어요. 네. 실제로 3나노, 2나노 얘기 말씀드렸던 거.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빅테크든 간에 수준은 좀 잘 좀 해봐라 항상 얘기합니다. 잘 좀 해봐. 너가 좀 잘 좀 해라. 해봐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단가가 같은 선단 노드여도요. 삼성이 30% 싸요. 기본적으로. 근데 게다가 TSMC 뭐 수주 같은 거 여기 테슬라 수주 같은 것도 보게 된다면 아마도 거의 똔똔이 장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뭐 물량 받는 일단 거. 오세요부터.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수율이 잘 나와야 보통 지금 약간 뭐 10% 정도 이익 잡던데 분기별로 한 3천억 정도 잡고 있어요. 예상 값으로. 네. 어쨌든 간에 그게 빅테크 수주가 한두 개 정도 더 있어야 된다. 그래야 파운드리가 좀 낫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능성은 있다. 그러면 그만큼 어떤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네.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을 좀 잘 좀 해봐라고 말하는 거는 역설적으로 지금 TSMC 쪽에 너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과도하게 지금 가격을 올려놓아서 그렇죠. 그런 거죠. 지금 가격 경쟁력에서 또 이제 밀리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좀. 그렇죠. 가격 경쟁 밀린다는 것보다는 비싼 거죠 너무. 그러니까 TSMC한테 좀 너무 부담스럽게 돈을 많이 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TSMC가 너무 잘 만들어요. 잘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에서 이제 뭐 기사 같은 거 보시고 뭐 투자자분이 막 호카에서 가지고 왔다는 게 뭐 삼성전자가 뭐 4나노의 칩넷을 개발했다느니 뭐 네. 2나노 S를 개발했다느니 뭐 이런 얘기만 기사 나오거든요.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 가지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하나 부분이 된다고 기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TSMC는 그 파운드리의 모든 2나노, 3나노, 4나노, 5나노, 7나노, 10나노에 대한 기술력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삼성은 없다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하나씩 채우고 가는 순간이에요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우리 저 뭐 남말 퀴즈로 보자면 다 맞춰놓은 게 TSMC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이거를 따박 맞추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술이 개발된다고 해서 돈이 되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중요한 또 말씀입니다. 수율 얘기도 항상 나오던데요. 수율은 정말 복잡한 문제인 게 이걸 우리 저희 부임남 같은 네. 그 투자 채널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수율은 똑똑한 어떤 천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반도체 웨이퍼에서 이 공정을 만드는데 통상적으로 몇 주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대표님 모르겠어요. 뭐 한두 달 걸리나요? 대충 어떻게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건설수 있으셔서 역시 부임남 채널에 예전에 지진 나가지고 다 날렸다 뭐 이런 얘기가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맞아요. 그게 보통 이 둥그랗게 하는 걸 웨이퍼라고 하죠. 그걸 이제 할 때 통상적으로 웨이퍼 공정이 한 900번 정도의 장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소부장에서 장비 네. 한 장비를 왔다 갔다 하는 게 공정 한 번인데 그가 900번 해야 되거든요. 900번 정도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연구개발 성공했어요? 그러면 이제 소위 양산으로 넘어가서 대량 생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양산이라고 하는 게 이 이제 삼성건설이나 삼성엔지니어링에서 팹이라고 하는 거 막 지어요. 네. 짓게 되면 거기에 되게 많은 설비, 장비가 깔립니다. 그래서 투자자분께서 아시다시피 뭐 삼성전자가 P4, P5에 건설이 들어간다. 네. 그러면 바로 어떻게 되죠? 바로 6개월 전에 이미 장비는 수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기사를 보시게 되면 뭐 P5가 뭐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미 저기 장비사들은 이미 수주가 나와 있고 일정 금액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럼 거기도 사람 뽑고 매출 발생 많이 되겠죠. 그다음에 소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라인이 실제로 돌아간다. 그러면 2개월 전부터 이미 소재사들은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로 이제 투자 타이밍도 많이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투자로 집중하자면 하여튼 그래서 장비가 다 들어갑니다. 아주 간단히만 좀만 우리가 이제 산수니까 해볼게요. 900 정도 공정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장비가 한 대가 보통 3가지 공정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300대가 필요하겠죠. 네. 근데 300대만 있으면 하나 고장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 복수 개수를 사야 되니까 통상적으로 양산이라는 곳에 팹에는 한 3,000대가 막 있거든요. 3,000대가 있는데 3,000대가 똑같이 공정을 내야 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장비 한 대, 가장 비싸고 한 ASML 5,000원짜리 장비부터 싼 50억짜리 장비까지 모든 장비가 동일하게 다 움직여야 되고 거기서 하나만 빵꾸가 나도 성능이 안 좋은 거 이상한 거 하나만 사더라도 손해가 굉장히 커요. 네. 근데 그 운용을 그 장비 한 대 만지는 엔지니어들이 엄청나게 기술력이 좋아야 돼요. 그다음에 문제 해결을 엄청나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 만약에 ASML에 TSMC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삼성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하이닉스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근데 엔지니어들 ASML 담당자한테 물어보면은 삼성을 들어가고 싶어한대요. 아. 왜 그럴까요? 문제가 많아서요? 그게 아니라 까다롭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 무슨 얘기예요?
같은 장비를 샀는데 기술력을 모르든지 네. 아니면 기술에 관심이 없든지 기술력이 중요하지 않은지 해서 안 좋은 거네. 고쳐만 주세요. 네. 근데 하이닉스를 안 갈라 그런대요. 뭐 이제 이게 서울로 보자면 한국으로 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2,000이라 그렇기도 한데 네. 더 큰 거는 하이닉스 귀찮게 한대요, 되게. 잘 아는 거구나. 아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바로 아무리 같은 장비를 사더라도 네. 그 수율 차이라고 하는 게 그 조금한 거에서 다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수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뭐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올리면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삼성전자가 TSMC보다 수율과 전력이 문제입니다. 전력 문제는 대부분 설계 문제거든요. 수율 문제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TSMC만큼 수율 올리면 되지 얘기하시겠지만 만만한 문제가 아니더라. 그럼 수율은 약간 숙련도의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어찌 보면. 숙련도 문제도 있기도 한데 단순히 닫고 조이고 기름 초조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새로운 기술과 이 장비에 대한 그다음에 문제, 그다음에 대부분 이 우리 여러분 자동차 같은 것도 소위 업그레이드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장비도 업그레이드만 해야 되거든요. 그때마다 장비를 정말 버전 관리 잘하고 이래야 돼요. 예, 이런 것들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서 그냥 하자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네, 되는 게 아니고 노하우도 필요하고 새로운 기술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그동안 이 기술들이 존중이 잘 돼서 사람들이 계속 그걸 이어나가고 있느냐 이 여부가 그 문화가 끊겼느냐 안 끊겼느냐도 분명히 있어요. 옛날에 삼성이 되게 잘 됐을 때도 있었고 네. 지금 그렇게 잘 되진 않죠. 그러니까 이 수율 문제라고 하는 거는 간단히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쓴 책 같은 거 잠깐 말씀드리면은 특히 파운드리 TSMC와 삼성의 수율 문제라고 하는 것을 6개월 만에 해결되지 않아요. 저는 한 3년 잡아요. 3년 정도. 네, 그래서 한 2027년 정도까지 네. 이 안정된 수율이 과연 나올까. 네, 그게 전데 하나의 희망은 뭐냐면 테슬라가 수주 준 테일러 미국이 있죠. 네. 거기가 지금 맨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간이에요. 네. 새로운 공간에 정말 차곡차곡 잘 지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비등한 예로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팹을 짓는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걱정하거든요. 아, 미국 애들 임금도 높고 돈도 안 줘가지고 어떻게 해? 근데 TSMC가 아리조나 팹을 2025년 올해 1월 달부터 가동했거든요. 근데 가자마자 3나노 수율이 70%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TSMC는 그거에 이 팹의 가동을 수율에 안정할 정도의 기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가자마자 그게 돼요. 그쵸. 가자마자 됐어요. 그 얘기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도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그 수율 문제가 똑똑한 전작과 애들이 설계한다고 될 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요새 소부장도 많이 아시니까 투자자분께서 우리 뭐 네. 공대 나오셨긴 하겠지만 기억해 주시면 반도체 전자 삼성전자는 CEO는 대부분 전자과 사람이긴 해요. 네. 인정합니다. 설계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이 설계하는 거는 이상이고 그냥 이거는 하나의 도면에 가깝죠. 도면을 만드는 일이 결국에 이걸 만드는 사람 전자 성능은 어디서 나오냐? 물질에서 나오죠. 물질 저 같은 화공과 사람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화공과 레시피가 중요해요. 여기가 공정 엔지니어 그래요. 그래서 삼성은 반도체는 설계 엔지니어, 공정 엔지니어. 근데 공정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설비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아까 얘기했던 네. ASM 5천원짜리. 근데 여기는 누가 필요하냐? 설비니까 기계과 사람이 잘해야 하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기술력을 정확히 알고 그거를 제대로 세팅이 돼야 된다. 그 무슨 얘기냐? 일하는 방식 같은 것도 개선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단기간에 갑자기 되려고 하는 것보단 투자자께서는 이런 복잡한 거 다 빼고 낌새가 몇 군데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파운드리 수율, 2나노 수율이 60% 70%가 평균적으로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나. 네. 그러니까 TSM 수준 현재는 70% 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도 실제로 미국 테일러 팹이라고 하는 게 건설돼가지고 별로 수율 안정화값이 나왔냐 그거를 보고 나서 투자를 하셔도 나쁘지 않다고 좀 봐요. 저는 이제 이쪽에 대해서 문의하니까 이제 궁금한 거는 TSMC는 어쨌든 미국의 공장을 만들어서 네. 뭐 미국인들을 채용해서 어쨌든 한 거. 그렇죠. 뭐 반반이긴 하지만 하여튼 네. 현재도 있죠. 그래도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된다는 걸 보면 인적 자원의 문제만은 아닌 건가요? 이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옛날에 인적적 그러니까 소위 TSMC하고 삼성 얘기할 때 요새 어떤 분들 뭐 예전에 52시간 얘기 나올 때 빡세게 안 굴려서 그렇다. 네.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TSMC 빡세게 일을 하는데 고발 많이 당해서 요새 많이 안 그래요. 뭐 딴 분들 얘기해서는 그만큼 돈을 주든지도 있죠. 좀 TSMC가 이미 삼성전자 연몰 뛰어넘었고 대만의 물가 감면했을 때 TSMC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렇죠. 네. 근데 얘기하신 대로 거기는 뭐냐? 우리가 지금 AI 같은 걸 써가지고 뭐 자동화 얘기하시죠? 네.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제 책에 썼는데 반도체 쪽은 자동화 쉽지 않습니다. 생산 쪽 특히.
왜냐면 나노미터 수준 정도 자동화하기 좀 생각보다 어렵고요. 그냥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동화하기 전에 디지털 트윈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디지털 튜닝이요? 네,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튜닝이요? 들어보셨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 물건과 가상 물건을 네네. 할 때. 근데 지금은 반도체 팹은 현재 한국에서는 디지털 트윈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막 정보 단위로 하고 있어요. 근데 TSMC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까지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 실물이랑 디지털 정보랑 유사하다는 얘기는 얘랑 이게 장비 한 대가 같아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디테일한 관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까지 관리가 되니까 방법론이 있으니까 소위 비숙련, 저숙련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사람들도 와가지고도 수율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정도까지 정보 체계를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네. 어찌 보면 뭐 미국에서 문제가 생긴 거를 바로 뭐 본사나 이런 데서 뭐 체크도 바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그걸 정보를 적용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매뉴얼이 정확히 있다는 거죠. 5만 가지 문제가 있는데 5만 네. 가지 문제의 해결 방식을 좀 알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지금 TSMC와 어떤 삼성 그 파운드리의 격차가 네. 뭐 우리가 예상하는 뭐 그냥 뭐 애국심으로 좀 따라가겠지라는 수준은 많이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점유율 정도는 네. 얘기 드리는 선단 공정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성숙 공정에서 여전히 삼성하고 TSMC 둘밖에 거의 못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의 매출, 그러니까 점유율 정도는 조금 좁힐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기 드린 대로 일단 선단 노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율이 저하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 오해하지 말게 제품 품질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달리 양품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생산 원가가 올라가는 거죠. 원가가 말하자면 요 웨이퍼 하나에서 100개가 나왔는데 50개 못 팔아. 그럼 50개 사가는 거는 고객은 상관없어요. 네. 근데 이 50개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익률이 줄어들겠죠. 네. 그러니까 이익률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매출 비중은 늘어나서 점유율이 올라갈 수는 있다고 좀 봐요. 근데 결국에 수율을 높이는 이 방식은 간단하게 수주 떤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일단 수주 따는 게 중요하긴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욕도 먹고 그다음에 이번에 테슬라도 왔으니까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 그랬죠. 삼성 제조 현장 가서 많이 볼 거라고. 네.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뭐 제조를 잘 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디지털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디지털 자동화 최대한 많이 해봤으니까 그거와 AI하고 숙련이 잘 부딪혀가지고 뭔가 테일러가 굉장히 좋은 아주 베스트 프랙티스 됐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것들이 돼야 됩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수주를 맡긴 거를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네. 이 아무래도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 반도체는 조금 뭐 기술력이 좀 낮다. 그래서 뭐 해볼 만하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거는 위험도가 달라요. 그 방향이 다른 거죠, 방향이.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선단 노드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는 3나노, 2나노 뭐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자가질수록 만들기 어려지는 건 생각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핸드폰 들어갈 때는 3나노 이런 거 쓰는 거 맞는데 차에 들어갈 때 굳이 꼭 3나노 안 써도 되죠. 왜냐면 차가 엄청 크니까. 근데 그거는 일단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선단 노드에 대한 차이는 좀 무시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차는 잘못 동작하면 사람이 죽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세큐라고 하는 보안이라고 하는 거나 이거에 대한 워런티가 너무 중요해서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류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TSMC하고 삼성을 굳이 얘기하자면 삼성이 그나마 낫다고 할 수 있는 게 네. 아까 보시면 자동차가 크잖아요. 네. 크면은 반도체를 만들 때가 많아지겠죠. 네. 그럼 반도체가 커져요. 이렇게 커지거든요. 커질 때 TSMC의 단점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TSMC는 둥그런 웨이퍼에서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삼성은 뭐가 있어요? 디스플레이가 있죠. 그러면 판이 커요. 네. 이 판이 커진 걸 지금 소위 후공정 패키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요거가 장점인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차량용 반도체라고 하는 그쪽은 일단 만드는 방식, 목적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네. 두 번째로는 삼성이 분명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 예, 요게 있고요. 예, 세 번째로는 바로 테슬라에서 보자면은 TSMC 대비해서 TSMC는 아마도 우리가 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미국의 아리조나 팹에 2나노라고 하는 최신 공정을 나중에 쓸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러니까 우리 대만에서 계속 쥐고 있다가. 쥐고 있다가 네. 예, 있다가 근데 삼성은 본사나 테일러나 똑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2나노를 동시에 할 거예요. 어쨌든 3나노, 2나노가 일단 무조건 2나노가 좋습니다, 당연히. 네. 그러니까 그걸 먼저 선단을 미리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은 다 내놓는 거죠. 어떻게든 우리가 만들어 드릴게. 어떻게든 할게. 네, TSMC는 왜냐면 TSMC는 B2C라고 할 수 있고 위험성이 적은 모바일 폰만 만들어도 돈이 넘쳐나가잖아요. 네. 차량용 반도체는 까다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테슬라가 한 3, 4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엔비디아, 애플, 퀄컴 다 만든 다음에 여기 되니까 얘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네. 마음대로 못하죠. 아. 말도 안 듣고.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가 뭐 삼성전자한테 뭐 좀 가격이 싸니까 뭐 이렇게 맡겼다 뭐 이렇게라고 보다는 그 삼성도 나름 경쟁력이 있는
분야인 거네요. 이거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도 기술력을 선단 기술을 먼저 쓸 수 있다. 네. 그다음에 지금 못 들어갈 수 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근데 그거를 해서 정말 이 제조 자동화나 AI와 숙련 입장으로 해가지고 테일러 팹이 정말 좋은 사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저는. 네. 삼성이 지금 그거가 너무 간과했던 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만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그동안 그러면 삼성이 바보 같아서 그랬냐? 그건 아니고요. 네.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만들었던 메모리 반도체는 수율이 좀 더 유리합니다. 만들기가. 네. 근데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만들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율 차이가 메모리가 훨씬 더 쉬웠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막 정말 대단히 잘하고 있냐? 제품은 잘 나오는데 수율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삼성 메모리나 삼성 반도체나 하이닉스 반도체나 TSMC 대비했을 때 수준이 떨어져요. 라인 내에서. 네. 근데 메모리는 수율이 좀 쉽게 나오기 편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지금 아주 이익이 좋은 것뿐인 거고 진짜 팹 관리는 TSMC만큼 가야 됩니다. 예, 하여튼 그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참고를 말씀드려서 TSMC보다 더 좋은 기술을 싸게 할 수 있고 말 잘 들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주인공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리고 미국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테슬라가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번에 좀 잘 되기를 바라야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기대감을 가지면 안 된다. 네. 저는 그리고 이제 투자하신 분께는 진짜로 이렇게 애플 매출은 빨라야 내년 초일 거예요. 네. 내년 제가 볼때 2분기 이후로 나올 것 같고요. 이미 그 건설된 팹에 설계도 만들고 생산하게 되면 보통 6개월 이상 걸리니까.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아주 빨라야 내년 말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미 근데 그게 반영이 돼버렸어요 우리 지금 주식에. 네.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 지금 2분기 실적이 엄청 꼬꾸라져 있는데 주가가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좀 염두에 두셔라. 그렇습니다.